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재판을 받고 있었죠. 배우 유아인 씨 1심 선고 결과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습니다. 자, 일단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것부터 말씀드리죠. 징역 1년의 법정 구속. 법정에 출석한 유아인 씨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자, 다소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말 없이 재판정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심 선고 결과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에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7월에 유아인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유아인 씨는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서 181차례에 걸쳐서 이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서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아인 씨 측은요, 대마 흡연과 마약류 약물 투약 혐의는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해 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이 유아인 씨가 지금 갖고 있는 혐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약을 상습 투약했느냐, 또 매수를 했느냐. 이건 당연히 본인이 투약을 했다고 인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죄가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사 혐의입니다. 교사.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뭐 몇 사람들한테 뭐 좀 같이 해보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증거 불충분으로 아마 유죄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까지로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유아인 씨 지난해 첫 경찰 조사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통해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한 진전 더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실망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저런 모습을 보이면서 두 번이나 구속을 면했지만 결국은 법정 구속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유아인 씨가 대마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 일단은 있고, 대마만 놓고 본다고 하면 대법원 양형 기준상 징역 8월에서 1년 6개월형 사이기 때문에 뭐 1년이 선고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왜냐하면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법정 구속이 됐다는 점에서 본인도 상당히 놀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대법원 예규에 따라서 법정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 실형을 선고하면서 시킬 수가 있는데요. 구속 필요성이 그러면 언제 인정이 되냐, 여러 가지 상황을 봅니다. 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든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때도 법정 구속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대마 투약 혐의만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의료용 마약을 투약했거나 대리 처방한 혐의 부분에서는 의료용 마약은 치료 목적으로 의사의 정당한 처방하에 한 것이고 대리 처방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정작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유아인 씨의 부탁으로 가족 명의로 처방전 발급해 준 적이 있다, 뭐 이런 증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의사의 증언이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재판부에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지금 대마를 인정을 했고
있고 이 부분이 당연히 유죄가 인정이 되기는 했지만 뭐 대마가 마약 중에서는 그렇게 높은 수위의 비교적으로 높은 수위의 처벌 수위가 있는 약물은 아닙니다만은 어허. 투약 횟수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장기간 투약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마약뿐만 아니라 뭐 향정신서 의약품 이런 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여서 재범의 위헌성 높아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의존도가 매우 심각하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법정 구속의 이유 중에서는 이런 재범의 위험성 이 부분이 상당히 높게 평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뭐 이 프로포폴을 일반인들은 수면 내시경 할 때나 프로포폴 뭐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아무리 의료 목적이라도 몇 번이나 맞겠습니까? 180여 차례. 그리고 뭐 이런 관련된 뭐 그 정제 이런 거는 뭐 1100여 차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저 허주현 변호사님, 초범임에도 보통은 초범이라서 많은 법조인들이 이 실형이 나와도 구속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집행유예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교적 처벌이 약하다는 대마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이건 판사가 괘씸죄가 좀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 그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어서 만약에 불구속 상태에서 뭐 만약에 항소심이 진행이 된다라든가 해서 추가적인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재범 우려가 높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법정 구속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유한 씨가 본인의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부분도 형량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보통은 초범이고 단약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회에서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치료 프로그램 이수하도록 하고. 그렇죠. 그런데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80회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횟수, 물론 이게 다 모두 다 뭐 환강 목적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주장처럼. 하지만 이 대부분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치료 목적이라고 본인은 주장했지만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에요. 임준태 교수님. 그 대마 빼고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이 재판 도중에 그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했고 이것 역시 뭐 수술과 동반한 어떤 치료 목적, 즉 우울증 등을 이제 치료할 목적으로 처방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대마를 흡연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대마 흡연에 대한 어떤 교사라든지 증거인멸 교사 이런 부분 또 부인을 했거든요.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아마 재판부에서 이번에 실형 선고가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정이 되고 또 결심 공판 당시에 그 유한 씨는 뭐 저희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또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뭐 저희를 아껴주신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뭐 좋은 인물로 삼겠다, 살겠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예.